남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여자를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맙게 여길 수는 있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일정에 맞췄습니다. 오늘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더 무심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몰랐던 관계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수록 당신은 더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남자는 떠나는 여자는 있지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거절한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던 순간,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자 그제야 그 사람이 돌아보던 순간, 사랑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평생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그 사랑의 방정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영상 끝부분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 있어 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차갑게 대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려는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배려는 사랑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가 반드시 거절해야 할 6가지 세계.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당신이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의 즉흥성을 거절하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게 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즉각적으로 풀어보려 하고 즉각적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즉흥성이야말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여자가 흔들릴수록 더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모습, 당신이 조급해하는 모습, 당신이 매달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확신의 신호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불안해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며 때를 기다린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관찰할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반응이 없지? 왜 평소와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 짧은 침묵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의 즉흥성을 거절한다는 것은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먼저 보십시오. 불안하다면 왜 불안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서운하다면
그 서운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조금씩 중심을 잡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감정적인 여자에게 지치지만 침착한 여자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여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 앞에서 남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 딱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면서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해야 할 것. 미안함을 무기로 삼는 남자를 거절하십시오. 미안해. 내가 요즘 좀 바빴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덮는 말입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없는 실천이 100번의 약속보다 낫다. 사과가 습관이 되면 당신의 고통은 일상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변명이 따라오는 관계, 미안하다는 말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정당화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과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과 이후 정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의 마취제였을 뿐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진짜 사랑은 변명보다 보건력입니다. 실수했을 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을 보여달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구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과를 증명하는 남자만이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해야 할 것. 자기 존재를 희석시키는 관계를 거절하십시오. 사랑은 녹아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란히 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색깔로 물들어야 한다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고,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그림자 안에서 살면 결국 내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을. 당신은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그림자가 되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칼릴 지브라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서로를 묶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일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십시오. 신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편백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융합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세계를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항상 맞춰주는 여자에게 안심하지만 자기 세계가 확실한 여자 앞에서는 긴장하며 배웁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당신을 공기처럼 여깁니다. 늘 곁에 있으니 있는 줄도 모르는 존재.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당신만의 꿈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당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희석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일정에 맞춰 내 일정을 조정하는 것, 그의 취미에 맞춰 내 취미를 바꾸는 것,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내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 그의 꿈을 응원하느라 내 꿈을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텅 빈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곁에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조용한 폭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만의 세계를 되찾으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모든 걸 취소하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미안해요. 오늘은 제 시간이 있어서요. 내일은 어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존재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변했냐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이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배와 종속이 아닌 존중과 평등의 관계로. 네 번째, 거절해야 할 것. 다정함으로 포장된 무례를 거절하십시오. 그냥 농담이잖아. 그 정도는 받아줄 줄 알았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존중의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아픔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다정함이 아닙니다. 무례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해도, 아무리 웃으며 하는 말이어도 상대의 존엄을 해치는 말은 폭력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행동을 할 때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진짜 다정함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례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그 불편함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농담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건가? 이렇게 자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폭력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도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정함으로 가장한 무례를 참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선택, 당신의 경계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선택,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는 선택.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처음에는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관계라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진짜 다정함은 상대의 불편함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니 다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미소로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5번째, 거절해야 할 것. 감정 피로감을 주는 관계를 거절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힘든 관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관계 후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편안함이 아니라 피로라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랑은 편안해야 합니다. 설레는 건 잠깐, 평온은 오래 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랑은 원래 힘든 거라고, 사랑은 원래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충전시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자책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정 피로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관계, 늘 눈치를 보고 조심해야 하는 관계,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관계, 만날 때마다 싸우거나 차가운 분위기에 시달리는 관계, 이 모든 것이 감정 피로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피로감이 쌓이면 사랑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에너지가 바닥날수록 관계는 무너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계속 쏟아붓는다면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계속해서 흔든다면 그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고 헤어질 때마다 지치고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충전시키는 사람을 위해. 6번째, 거절해야 할 것. 조건 없는 용서를 거절하십시오. 반복되는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때로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용서할 거라 확신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조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용서해 줄 텐데, 어차피 또 받아줄 텐데, 이 확신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을 계속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용서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다시 기회를 주는 여자보다 마지막 기회를 정확히 선언한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관계는 끝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비로소 긴장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버릇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은 상대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용서에도 조건을 다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행동의 변화, 시간을 두고 보여지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어지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할 줄 알 때, 당신이 경계를 세울 줄 알 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거절이야말로 진짜 배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거절은 차가운 것이라고, 거절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거절은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서 상대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남자는 거절을 통해 성숙합니다. 남자는 당신의 단호함을 처음에는 미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습니다. 그녀의 거절이 나를 어른으로 만든 유일한 계기였음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철없는 아이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했기에 그 사람은 비로소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거절은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관계의 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거절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오래가는 이유는 붙잡는 법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놓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상대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려 할 때 상대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할 줄 알 때 상대는 다가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남자는 이별 후 깨닫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어떤 사랑해보다 깊었다는 것을, 그녀의 거절이 어떤 허락보다 진실했다는 것을, 그녀의 경계가 어떤 친밀함보다 아름다웠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때로 너무 늦게 옵니다. 당신이 이미 떠나버린 후에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거절하십시오. 감정의 즉흥성을 거절하십시오. 미안함을 무기 삼는 남자를 거절하십시오. 자기 존재를 희석시키는 관계를 거절하십시오. 다정함으로 포장된 무례를 거절하십시오. 감정 피로감을 주는 관계를 거절하십시오. 조건 없는 용서를 거절하십시오. 이 6가지를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사랑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진짜 따뜻함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서 비로소 건강한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경계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아끼지 않기에 오히려 보전된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거절할 때 당신은 오히려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당신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세울 때 당신은 비로소 보전됩니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과 이후 정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답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과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거절이 무엇인지, 거절이 왜 필요한지, 거절이 어떻게 당신을 지키는지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절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의 일정에 맞추는 대신 내 시간을 지키는 것, 농담으로 넘기는 대신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지친 관계를 계속하는 대신 거리를 두는 것, 무조건 용서하는 대신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 작은 거절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거절은 자유입니다. 거절은 존중입니다. 거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다 주지 않는 여자가 끝까지 사랑받습니다. 당신의 경계가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거절이 당신의 매력입니다. 당신의 여백이 당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면서 진짜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거절을 통해서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